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쁘고 사랑스러운 매력이 돋보일 수 있도록 가상 메이크업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도 해결의 가상 메이크업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먼저 저에게 신청을 주신 고민 독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고주름 속쌍꺼풀을 어떻게 메이크업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사나워 보인다는 말을 들어서 순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싶다. 몽고주름 눈이 답답해 보이는데 해결 방법이 있는지, 삼각존 채울 때 어디에 채워야 할까요? 너무 넓어집니다. 애교살을 만들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눈썹은 거의 일자로만 그리는데 아치가 어울릴까요? 일자가 어울릴까요? 하고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자, 그럼 눈썹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볼게요. 눈썹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도톰하고 두께감이 있는 눈썹이에요. 단 앞쪽은 좀 진한 편이고 뒤쪽은 옅은 편이세요. 눈썹이 살짝 대칭이 달라요. 화면상 오른쪽으로 표기되어 있는 오른쪽이 조금 더 내려가 있습니다. 눈썹을 일자로 그리는 게 좋을지 약간 아치로 그리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해주셨는데요. 평소에 데일리로 하고 다니는 눈썹 그린 거를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데일리 사진을 보면 눈매가 싸나워 보이는 게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편이셔서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너무 일자로 그리게 되면 고민 독자님의 눈매랑 느낌이 너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쪽은 일자로 가다가 뒤쪽은 부드럽게 꼬리를 내려주는 눈썹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그리기 전에 어느 부분을 깎아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기 전에 보시면 사진상 이쪽 아랫부분이 더 숱이 있는 편이라 이쪽은 반대쪽에 비해서 좀 더 깎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듬고 나서 밑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눈썹 앞부분이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여기를 잘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밑그림을 그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전체적으로 두께감을 신경 써주면서 그려주셔야 합니다. 산의 위치를 정할게요. 내 눈썹의 3분의 1 지점에 뒤쪽에서 올라오도록 체크. 눈썹 앞머리에서 산 쪽으로 가는 각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아치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눈썹 앞머리에서 산 쪽으로 향하는 각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일자에서 살짝만 비스듬히 올라가게끔 바꿔주셔야 돼요. 꼬리는 산으로 바로 뚝 떨어지지 마시고 일자 눈썹의 느낌이 나는 부드러운 아치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같이 채워볼 건데요. 채울 때에는 너무 진하거나 너무 어두운 색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살짝 다크 브라운, 브라운 계열의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색감을 이용해서 채워주도록 할게요. 앞부분은 진한 편이기 때문에 앞쪽보다는 뒤쪽을 더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항상 밑그림 그린 거를 넘지 않도록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다 채워봤는데요.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안 했던 눈썹과 평소에 데일리로 했던 눈썹, 그리고 살짝 교정해드린 눈썹, 이렇게 그리시면 일자로 그린 것보다 눈매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이미지와 부드러운 느낌을 동시에 줄 수 있어요. 자, 이제 섀도우와 아이라인을 들어갈 건데요. 전체적으로 약간 부드럽고 순한 느낌을 가지고 싶다고 하셔서 섀도우는 추천을 에뛰드 하우스의 베이크하우스를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베이크하우스를 제가 한 6개월 전쯤인가 리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혹시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의 링크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에뛰드 하우스의 베이크하우스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화사하면서도 약간 순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색감이 어떻게 보면 약간 베이지, 밀크, 코랄 이런 톤, 그래서 밀크티 같은 색감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 팔레트 색상 하나면은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 제품으로 진행을 해볼 거고, 가상 메이크업도 최대한 이 제품과 비슷한 색상으로 제가 색상을 골라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베이스 색상은 팔레트의 2번 또는 2번이나 6번을 섞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굉장히 은은한 베이지의 밀크티 색감이 나는 색상으로 베이스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보면 눈 모양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올라가는 라운드 모양이죠. 이 모양을 따라서 섀도우를 그냥 발라버리면 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올라가는 눈매를 타고 가게 돼요. 몽고주름 쪽은 이따가 아이라인이랑 좀 짙은 섀도우로 제가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섀도우 지금 가상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이 라인, 영역 잡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섀도우 작업을 들어갈게요. 눈매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라운드가 아닌 균일한 라운드가 될 수 있도록 영역을 지금 표기해드리는 모양으로 발라주셔야 하는데요. 이 영역대로 채색을 해주면 이런 모양으로 색이 입혀지겠죠? 그래서 이 영역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자, 섀도우 메인을 갈 건데요. 색상은 7번 또는 7번이나 10번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7번은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들고요. 10번은 펄이 살짝 있고 코랄 당근 컬러여가지고 좀 더 화사한 느낌이 드는 색상입니다. 그럼 가상 메이크업으로 한번 얹어보도록 할게요. 영역은 베이스 영역보다 조금 작게, 좁게, 대신 앞부분의 영역을 조금 넓혀주셔야 돼요. 눈을 떴을 때 얹은 만큼 그만큼 눈에 보이게끔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가상 메이크업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발라주셔야 합니다. 안 보인다면 조금 더 올려주세요. 괜찮으니까 눈 떴을 때 만약에 거울 보고 봤는데 안 보인다, 조금 더 올려주세요. 그리고 언더 삼각존을 채워줄 거예요. 언더 삼각존은 이 부분에다 채워주셔야 되는데요. 이 점막 가까이에 채우는 게 아니라 제가 가상 메이크업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채워주셔야 돼요. 점막에 가까이 아무리 칠해도 아마 이 색상은 굉장히 연해서 잘 칠해지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메인 섀도우까지 끝입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 섀도우로 갈 건데요. 포인트 섀도우는 8번 아니면 9번 색상을 이용을 할 거예요. 9번이 조금 더 펄이 있는 다크 브라운 색감의 계열입니다. 자, 이 포인트 색상은요, 지금 제가 한 섀도우 색상들 중에서 나의 눈매를 가장 음영감이 있게 그리고 모양이 바뀌게끔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포인트 섀도우는 일단 전체적으로 나의 속상을 그냥 다 채워준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포인트 섀도우는 일단 앞부분에 색감이 눈 떴을 때 보이는 정도로 올려주세요. 대신 눈 중앙 전까지만 가주셔야 되고, 그래야 눈매가 올라가면서 라운드 형태가 아닌 전체적으로 동그란 라운드 형태가 돼요. 아이라인을 가볼 건데요. 아이라인 가기 전에 양쪽 대칭이 안 맞아서 오른쪽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서 대칭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사진 2장을 보니까 이게 각도에 따라서 눈꼬리가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한 장은 오른쪽이 더 높아 보이고요. 지금 또 다른 한 장은 비슷해 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눈은 이게 정확히 어느 쪽이 대칭이 안 맞는지 파악하기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워서 말로 일단은 설명을 해드리면 높은 쪽을 먼저 그려주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눈매가 조금 올라가 있는 쪽을 먼저 그려주기. 높은 쪽은 그대로 따라 그리다 보면 이걸 낮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높은 쪽을 그려주고, 그리고 눈매가 좀 낮은 쪽을 반대쪽이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게 그리기에는 훨씬 편할 거예요. 자, 그럼 가상 아이라인을 들어가기 전에 아이라인 추천 제품은 약 3가지 정도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데, 릴리바이 레드 그 929 아이라이너랑 클리오 제가 자주 쓰는 거 샤프 소 심플, 그리고 우드버리 아이라이너 있는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은 심이 다 얇아요. 아이라인 그릴 때 심이 너무 두껍지 않고 얇은 거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쌍꺼풀이 얇거나 속쌍꺼풀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이라인 자체가 너무 두꺼워 버리면 그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얇은 거, 펜슬을 사용해 주셔도 되고 붓펜을 사용을 해주셔도 되는데, 최대한 얇고 너무 진하지 않은 블랙보다는 다크 브라운이나 브라운 계열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 메이크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원래 아이라인 그릴 때 중앙에서 꼬리부터 그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얇은 쌍꺼풀을 가지신 분들은 더더욱 중앙에서 끝으로 모양을 잡아주세요. 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게끔 잡아주시고, 올라가 버리면 부드러운 이미지가 덜할 수 있거든요. 눈 앞머리도 여기는 좀 더 연한 펜슬 라이너 있죠. 꼬리보다는 좀 연한 펜슬 라이너로 살짝 눈 떴을 때 자연스럽게 음영만 보이게끔 두께감을 줘서 그려주세요. 대신 눈동자 중앙에서 꼬리랑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그려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중간에 갑자기 뚝 끊기면 눈을 감았을 때 어색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리고 나서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요. 포인트 아까 사용했던 색감을 그 위에다 살짝 더 풀어줘 볼게요. 혹시 진한 부분이 너무 강한 것 같다 하면 메인 섀도우로 방금 풀어준 부분에 살짝 윗부분을 블렌딩 해주면서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럼 훨씬 음영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애교살은 1번 아니면 4번 컬러를 사용을 할 건데요. 애교살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진을 보잖아요? 우리 공독자님이 애교살이 없는 편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나의 애교살 모양에 맞춰서 거기를 살려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사진을 봐볼 거예요.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애교살이에요. 이 부분을 확실히 살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표시한 그 이 부분이라고 했던 그 뒤쪽 볼록한 부분 있죠. 펄 입자가 큰 것보다는 조금 쉬머하고 반짝반짝 은은하게 빛이 나는 색감으로 올려주셔야 좀 더 통통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팔레트로 치자면 1번보다는 4번이 좀 더 은은한 느낌이 들고요. 4번 색상이 엄청 화사한 그런 펄감은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쉬머한 펄감이 있는 약간 샴페인, 화이트 샴페인 같은 그런 컬러를 이용해서 발라주시면 훨씬 예쁘게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큰 입자의 펄 같은 건 제가 표시한 이 부분쯤에 톡톡톡 얹어주시면 또 다른 느낌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상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비포와 애프터와 비포, 애프터 이렇게 평소에 가지고 있으셨던 고민을 최대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모두들 해결이 되셨기를 바라고 제일 중요한 건 연습이에요, 여러분. 한 100번 본다고 해서 손이 늘지 않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한 부분이라도 꼭 따라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늘려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고민이 있으신 모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문의나 요청은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